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김경민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약간 과열된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오해 또는 곡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진보 정권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거 약간 좀 대중의 확증 편향이 나타난 가짜 뉴스까지는 아닌데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자기가 믿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를 보지 않고 그냥 미디어나 이런 데서 계속 학습된 걸 계속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국가의 도시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무지무지하게 올랐어요.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꺾여요. 쭉 꺾여서 한 2012년, 13년까지 꺾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2020년 기점으로 해서 대폭등해요. 대폭등한 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서 2022년에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서울일 거라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뉴욕이에요, 뉴욕. 뭐냐면은 서울은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하고 거의 동조화가 되어 있어요, 동조화가.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좋은 시절, 글로벌 부동산이 대폭등한 시기에 하필이면 진보 정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 생각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살았을 때 캘리포니아하고 보스턴 지가 완전히 미친 듯이 폭등했어요. 그때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한국 오니까 이명박 정권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2008년이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이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좀 슬로우한 거죠. 슬로우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동시에 2012, 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상승해요. 상승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그 기준금리 거의 우리나라 0%대였고 미국은 거의 0이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라갔다가 2022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게 난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올랐다는 게 아니고 글로벌 경기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에 어떤 정권이 있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수 정권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 2년 반 동안 한 21%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오른 거고 그리고 그 도시가 평균적으로 21%가 오른 거지 사실 부자 동네의 경우는 40% 오른 데가 있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3년, 2022년 5월부터 3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2022년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2023년부터 가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건 간에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21%가 올랐어요. 2년 반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강남 같은 경우에 40% 올랐고 저희가 데이터를 좀 보면은 서초구 37%, 송파구 35% 이래요. 다만 이제 강북에 있는 구들, 중랑구, 강북, 금천, 도봉, 노원구 같은 경우가 10%대 언더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못한 측면이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올랐다. 윤석열 정권. 그러면은 어느 동네에서 40% 올랐는데 2년 반 동안 그럼 그게 진보 정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박근혜 정권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 탄핵 때가 지금 보면은 거의 그 4년 동안 박근혜 정권 기간에도 한 28%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수 정권 때 절대 부동산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많이 서울시 집값은 올랐다는 게 팩트예요. 예.